자, 그다음 이제 용의권 가보세요. 149 보시고 이제 용의권 파트는 이제 보세요. 우리 용의 물권 그랬죠. 용의 물권 뭐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 물권. 근데 이제 임차권도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임차권을 포함시켜서 등기에서는 용의권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묶어서 한 문제 나와요. 묶어서 한 개. 그럼 이제 난이도는 최하, 최상. 최하예요.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돼. 일단 용의권이고 첫 번째 지상권인데, 자 일단 우선 요 표 기억하세요. 표. 자, 우리 그 이제 일장할 때 나왔어요. 일장할 때 요거 왔어요. 제목이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요 표가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표 또 올려보세요. 여기는 부동산의 일부, 밑에가 권리의 일부. 권리 일부는 다른 말로 지분. 이렇게 했고, 앞에가 이제 용의권, 용의권 설정. 뒤에는 처분행위. 또 우리가 이제 흔히 자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행위 대표가 뭐가 있다? 여기가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 저당권 설정, 또 우리 흔히 말하던 그거죠. 처분 제한 등기. 이거 다 포함돼요. 처분 제한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넓혀서 처분 제한 등기도 이렇게 묶어놓고, 자, 표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그럼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안 되고, 일부를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필하고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인 채로는 처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우리 지분은 점이죠. 점이니까 사용수수할 수가 없다가 돼야죠. 그치? 그럼 지분의 처분행위는 된다. 자, 그래서 요 표가 여기서 시험 나와요. 왠가하면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얘들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가 있고 지분에는 안 되죠? 그럼 이거 나와요. 뭔가 이게 요 권리, 이제 각종 권리 객체 물어볼 때 대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는 없고 지분에는 된다. 이거죠. 이제 저당권. 이게 문제. 각종 권리 객체 파트 언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지상권이에요. 자, 그리고 지상권이 뭐냐? 나 공부했죠, 민법 시간에? 언제 했어요? 민법 시간에 열심히 다 배웠어요, 물권법은. 그래서 이제 나는 뭔지 몰라. 그래서 그때 배우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 해야 돼요. 객체. 객체는 자, 요거예요. 일필질부는 가능. 공유 지분이나 이중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본 질문이지 뭐. 지상권의 객체.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하나고. 그럼 두 번째는 요거는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 지상권 설정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또 여기서 이제 목적이 나왔습니다. 목적인데 우리 흔히 보세요. 지상권은 자,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를 해서 이제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적을 꼭 적어줘야 돼. 목적이 뭔가 하면 그거예요. 목적물. 부동산을 적어줘라 그 말이고. 또 자, 지상권이니까 일필질부에 성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뭘 적어라? 범위를 적어야죠. 이렇게. 하나. 자, 이제 지상권에서 보세요. 견고한 건물은 존속 기간이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동산은 5년. 뭔가 하면 물건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를 목적을 꼭 적어줘야 돼. 이게 견고한 건물인지 일반 건물인지 수목인지 적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다시 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제 가끔 관련되는 지문. 자, 지문 보세요. 자, 요 두 개. 그러면 자, 민법의 기간보다 단축한 존속 기간이에요. 자, 다시요. 견고한 건물은 몇 년?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동산은 5년. 요거는 최장기, 최단기. 최단기죠. 근데 이거 어때요? 견고한 건물인데요. 기간을 20년을 잡아왔어요. 20년을. 견고한 건물을. 그럼 등기한요. 요거를 접수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줍니다.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말아요? 견고한 건물이가 몇 년? 아니요. 20년 그대로 적어줘요. 신청 들어온 그대로. 그럼 기간이 20년 줄어? 당연히 늘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자, 등기한은 모르니까 그냥 적어주고 보는 사람이 잘 봐라 그 말이에요. 상당히 무책임하죠?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면 자, 단축한 기간 기재도 신청 받아주고요. 똑같이 적어줘요. 문제는 견고한 건물인데 기한이 줄어든다? 아니고 당연히 늘어난다가 돼요. 이렇게 이제.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또 하나 존속 기간. 요거 불확정 기한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대표가 요죠. 철탑 존속 기간. 옛날에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막 데모했었어요. 왠가하면요. 자, 개인 소유 임야나 논인데 여기다가 한전에서 송신탑을 막 세워요. 요게 요때 사용되는 거가 무슨 권리? 자, 개인 소유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철탑이나 송신탑을 세운다. 요때 사용되는 권리가 요게 지상권이야. 지상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상권인데 문제가 뭔가면요. 내 산에다가요 누가 송신탑을 딱 세웠어요. 한전에서. 이 존속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내 토지에 지금 송신탑 딱 세웠죠. 철탑 세웠죠. 그럼 내 집가 어떻게 돼요? 애들 말대로 개폭락해요. 근데 지료는 집부터 좀밖에 안 줘요.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그럼 보세요. 자, 나한테 오더니요. 자, 하나 세우재요. 막 애걸복걸 해요. 그럼 내가 존속 기간을 이제 몇 년으로 해야 돼? 처음 세울 때는 막 애걸복걸 하겠죠. 좀 이따 옮길게.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웠어, 이제. 그래서 존속 기간을 적었어. 철탑 존속 기간 딱 적었어요. 좀 이따 옮기기로 했으니까 적어놨어요. 설치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해놨는데 그럼 내 토지와 집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애들 말대로 개폭락했어, 이제. 내가 열 받아 안 받아? 이전 요구 해야죠. 근데 문제는 요 송신탑 이전 요구하면 요 이전 비용은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만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옮겨야지. 그 결론이 뭐예요? 영구 무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야, 이게.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우리 좀 불확정 기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아야 돼, 이제. 두 문장. 그래서 그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아다르고 달라요. 자, 149 거기 2번에 객체이 있죠. 읽어주시고 일필질부는 가능하고 공유지분 이중상권은 X. 자, 그 다음 이제 2번에 2번 필요적사항 기억하세요. 필요적사항은 뭐가 있다? 목적과 범위. 앞으로 자, 모든 등기에서요 필요적사항 꼭 아셔야 돼. 필요적사항은 됐고, 자 넘어가셔서 그 개념 플러스의 두 문장 제가 적어놨어요. 읽어보셔야 돼. 민법의 기간보다 단축한 존속 기간 된다 안 된다? 된다. 특이한 거는 신청 들어온 대로 적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은 어떻게? 당연히 늘어난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번엔 불확정이라고 기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3번은 요거 하나 제목 구분지상권. 자, 구분지상권은 뭐죠? 토지를 상하를 잘라서 땅속이나 공중을 사용하자. 요게 이제 구분지상권. 자, 내 토지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요. 그때 활용되는 권리가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고. 거기서 이제 의 보시고 또 거기 줄거주세요. 2번에 기업번 필요적 사항. 그럼 이제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그렇지.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적어줘야죠. 줄거주세요. 지하 또는 지상에서의 상하의 범위. 그래서 이제 주로 지하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적어줘요. 지하 10m에서 20m 구간. 그 구간을 정확히 적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하나. 또 이제 또 하나는 우리요. 지상권은 이중의 지상권이 되어야 안 돼요. 지상권 안 되지. 구분 지상권은 되죠. 상하의 층만 틀리면 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물어보겠죠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일단 디귿번 먼저 줄으시고 2번 절차에서 디귿번 그 줄으세요. 계층적 구분 건물. 자, 그러면 계층적 구분 건물이 뭐예요? 계층적 구분 건물. 자, 그럼 우리가 구분 건물 아파트죠. 아파트는 이게 건물을 종으로 행으로 잘라놨죠. 그러면 계층적 구분 건물은 이거예요. 자, 건물을 층으로 잘랐다고 이렇게 빌딩을 층으로 잘라 분양했어요. 그럼 내가 빌딩을 3층을 사면 요거는 소유권 대상, 구분지상권 대상. 공중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건 그냥 소유권 대상이지. 그래서 계층적 구분 건물에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소유권의 대상이에요. 그냥 소유권 대상. 그다음 자 리을번. 자 구분지상권은 범위가 다르면 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제 또 그 가로 속에 줄거세요. 도면 첨부하지 않음. 자 그러면 뭔가 하면 자 구분지상권은 한 개 토지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토지인데요. 밑으로 지하철 지나가요. 이렇게. 위에 고가도로 있어요. 고가도로. 그럼 두 개 있을 수 있죠? 층이 틀리니까. 근데 문제는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은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그렇지. 우리 도면 언제나 지표 면만 나와 있죠? 땅소리 공중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도면 첨부하지 않음. 그래서 어차피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험은 요 정도예요. 이제 뭔가면 뭐 지상권이 뭐냐 이런 거는 민법 시험 문제지 우리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나온 파트가 이런 데 이제 객체, 뭐 필적 사항들, 뭐 주요 지문 몇 개 오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 끝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권 가볼게요. 자 지역권도 이제 많이 공부하셨죠. 자 이제 지역권이 뭐냐 공부하면 되고 요 첫 번째 또 그걸 거예요. 객체고. 자, 유역지는 일필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도 가능하다. 요 민법에 맨날 나온 지문이고, 그래서 그 책에서 객체 줄 그어주시고요. 유역지는 일필지 전부여야 한다. 하나 줄 긋고 150페이지 저 지역권에서 객체 동그라미 2번. 또 요 이어서요. 또 두 개 나와야 돼요. 지역권 설정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똑같아요. 목적과 범위. 또 하나 유역지의 표시라는 말. 그 책에 줄 그어주세요. 목적과 범위. 또 하나 디귿번에 유역지의 표시. 자, 보고. 자, 우리 흔히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지역권은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을지가 맹지. 그럼 이제 을지 소유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지를 이렇게 이제 통행해야 되겠죠? 자, 요때 나오는 게 뭐다?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럼 요거는 우리 흔히 그렇게 할 거예요. 통행지역권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하천이 그러고 있고요. 갑의 논, 을의 논이에요. 을의 논에 물을 못 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갑지를 이렇게 수로로 사용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 뭐예요? 인수지역권. 또 이제 여기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자 바닷가고 갑의 토지, 을의 토지인데 보세요. 갑지에 건물 높이 지으면 을지에서 바다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때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갑의 건물에 좀 층수를 좀 제한할 수 있죠. 그런 걸 관망지역권 그래요. 목적을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통행인지 인수인지 관망인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필요적 목적과 범위 또 하나 유역지의 표시 이렇게 나와야 돼. 나와야 되고. 자 이제 칠판 한번 봐주세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지역권은 뭔가 문제가 오면 토지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갑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승역지. 을의 토지는 요역지. 그럼 이제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해야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한다, 요역지 등기부에 한다. 그렇죠. 여기다가 등기하는 거예요. 승역지에. 그 문제는 여기 등기해놨어요. 그 문제는 그럼 요역지에다가도 요거를 취득하면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것도 등기해줘야 돼. 그래서 지역권에는 등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우선 등기 실행에서 관할 등기소는 승역지 등기소예요. 승역지 하고 첫 번째 요구하세요. 첫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갑과 을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제 어느 등기부에 한다? 저 승역지예요. 승역지 을구에 신청호 등기합니다. 이제 이거예요. 갑과 을의 신청을 받아서 승역지 등기부에 등기했죠. 그러면 요역지 등기부 여기도 뭔가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요거를 이제 저기 불러. 요역지의 지역권 또는 지역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 요역지의 지역권 또는 지역권 뜻의 등기는 요건 이제 누가 등기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줘요. 자, 이유. 승역지에 등기했으니까 여기다 등기하는 거 등기관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요걸 이렇게 불러요. 이제 요역지의 지역권, 다른 말로는 지역권 뜻의 등기라 부릅니다. 원칙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그래서 이 책에 볼게요. 책에서 지역권은 중요한 지문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자 150 좀 봐주실래요? 150에서
그 신청이 나와 있죠. 자, 짚어보세요. 원래 지역권은 소유자가 해주는 권리들이죠. 근데 문제요. 소유자 신경을 안 써요. 토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갑의 토지에 A라는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을한테 지역권 설정해주면 돼야 한대요. 자, A가 사용하는 권리죠. 자기 설정해줘도 되는 거예요. 또는요, 유역지의 전세권자 B, 얘도 갑이나 A로부터 지역권 설정받으면 돼야 한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이 없다는 거. 그리고 1번 지문 주요 지문이에요. 신청인 보세요. 이 가로 속에 소유자 이외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당사될 수 있다. 그 주요 지문이에요. 아셔야 돼. 소유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됐고. 필요전 설명은 드렸고. 자, 151. 자, 등기의 실행. 자, 첫 번째 이제 관할 등기소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예요. 제일 먼저 이제 니은번 승역지 등기 기록에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설정 등기. 우리가 흔히 지역권 등기 그러면 요거에 이제 승역지하는 지역권 등기를 가리킵니다. 이거 등기 해놨어요? 했고, 그럼 이제 유역지 여기도 뭔가 등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이제 유역지의 지역권. 다른 말로 지역권 뜻의 등기라 불러요. 그 밑에 있어요. 디귿번 유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 다른 말로 지역권 뜻의 등기. 그래서 두 개 토지가 이제 관할이 동일할 때 그때는 직권 등기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세요. 관할이 동일할 때 A번 하나만 직권돼 있고. 자, 뭐 그 외에는 문제 아니고. 자, 또 요거 하나 더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지역권 등기는 원래는 주등기거든요. 이거 어때요? 여기 승역지의 전세권자 A가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줬어요. 그럼 그때는 전세권에 대한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되는 거지. 전세권에 대한 지역권이니까. 그 밑에 있어요. 양가로 3번 등기의 실행. 전세권자가 설정해 주면 그때는 이제 거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전세권을 따라가라 그 뜻이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지역권 파트도 뭐 시험 나오면요. 여기 최근에 요거 시험 나왔어요. 유역지의 지역권, 직권 등기한다는 거. 다른 파트에서 시험 나왔어요. 다른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뭐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 이제 전세권 가볼게요. 자, 전세권. 첫 번째 또 이제 요거 하죠. 객체. 자, 전세권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전세권은 일필지 일배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안 된다. 또 그거 나오고 있지 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첫 번째 요거 됐고, 두 번째는 자, 공유 지분 이중의 전세권 또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 대화 안 돼요. 안 된다 되겠죠. 이제 객체. 그다음 전세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맨날 하는 거 전세금과 범위 적어줘야 되고.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추세는 요게 시험 나와요. 집 하나 보세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자, 그럼 뭔가 하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은 돼요. 되는데 여기 포인트가 뭐 여기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겠다. 요 말이 포인트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그럼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제 갑과 을이요. 자, 전세금 1억.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을이 이제 뭐다? 전세권자. 그럼 얘는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언제 발생해요? 기한이 끝나야죠. 그럼 뭔가 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은 기한이 끝나야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을이 기간 만료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겠대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 소리예요. 왜냐하면 아직 발생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전세권 일부 이전 되지만 원인이 요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 요거는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는 원칙은 양도할 수가 없는 권리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 다시 보세요. 전세권 일부 이전 신청은 자 보세요. 전세권 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예요. 발생된 권리가 아직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다만 존속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면 자, 이거 어때요? 기간 2년 남았죠. 갑과 을이요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건 되죠. 그때 양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전세권을 이제 일부전 할 때 양도액은 적어줘요 말아요. 적어줘야지. 얼마인지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시험 나오면 대부분 다 여기가 정답 지문이에요. 자, 책 보세요. 자, 거기 151 객체 잘 읽어보시고요. 객체. 그 다음
2번에서 이제 필요적사항이 뭐가 있다? 또 전세금과 범위 됐고. 그다음 넘어가서 자, 개념 플러스 별표 3개 쳐주시고. 그 별표 3개짜리예요. 개념 플러스. 자, 줄거요. 제목.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꼭 그 말이 와야 돼. 전세금 반환 채권. 이유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 기간이 만료된 때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세금 반환 채권은 기간 만료 전에는 양도할 수가 없다가 돼야 돼요. 없다. 거기 2번 지문이에요. 할 수 없다. 다만 자, 기간 만료 전이지만 전세권이 소멸하였을 때는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지. 그 간격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파트는 반드시 요 말이 와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 요 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전세금 이전할 때 양도액은 적어줘요 말아요? 당연히 알려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세권 시험 나오면 대부분 다 여기 되고. 뭘 또 열심히 쓰고 있어. 개념 플러스에 있는데. 152 박스. 별표 3개 쳤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자, 또 우리 맨날 보던 거. 전세권 말소 등기는 원칙 공동 단독. 공동이죠. 이제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 의무자의 소재 불명일 때, 그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용만 적어놨어요. 전세권 말소 원칙은 공동, 예외는 단독 되고. 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됐고. 그다음 이제 임차권. 임차권도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하세요 이제. 임차권에서는 필요사항이 두 가지예요. 차임과 범위. 중요한 이유는 이게 원래 범위가 원래 없었어요. 없다가 이게 범위가 작년 6월에 추가됐어요. 법률 개정할 때. 그래서 하나 이제 임차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차임과 범위. 하나 문제점. 우리 흔히 임대차는요. 주 이렇게 할걸요. 보증금 얼마에 차임 얼마 그럴걸요. 그러면 보증금이 커요? 차임이 커요? 보증금이.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면 보증금을 등기해야 돼요? 차임을 등기해야 돼요? 보증금을 등기해야죠. 근데 필요적은 뭐다? 차임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법률을 딱 보면요. 법률에 임차권은 꼭 그렇게 나와.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면 법률에서 보증금을 주라 이런 말이 없어요. 보증금은 사회에서 그냥 간행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 되는 거고 필요적은 뭐다? 차임만. 차임과 범위 이제 됐고. 자, 여기는 또 이제 요거 나오겠죠. 이제 우리 흔히 하던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그럼 이제 또 사건. 자, 들으세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문제는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그리고 살다가 이제 기간 만료. 그래서 이제 을이 갑한테 이사하게 보증금 내놔 이렇게 합니다. 갑이 안 주고 뻗어요. 문제는 요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인이 이사갈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을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이제 을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어디다가 해요? 그렇지.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이제 법원은 크게 이제 3개 따져봤어요. 자, 첫 번째. 자,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지 안 된지. 여기서 주택 임차권 명령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지. 또 하나 보증금 반환 인정합니다. 이상 없어요.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럼 이제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신청한다. 법원이 해야지. 자,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 촉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등기관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 돼요?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등기를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라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등기관은요. 자,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을 돌려보내면 요 이제 을은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등기관은 법원 촉탁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돌려보내지 말고 등기관은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의뢰 등기를 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같이 나와야 돼.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없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저거는 이제 요건이 크게 4개 언급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될 거예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보증금 반환이 없고, 세 번째는 어디 신청한다? 관할 지방 법원에 신청하고,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 이제 촉탁 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책에서 뭐 이제 줄만 옆에 쭉 거보세요. 자, 153 절차에서 첫 번째 임대차가 종료가 됐고, 두 번째 보증금 반환이 없었고, 그럼 이제 어디 신청한다?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건 쭉 보시면 되고, 그 이제 3번에 니은번은 직권부정 또 와 있죠. 다 똑같은 지문들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을이 임차권 명령등기하고 이사 가면 기존의 대항력 어떻게 돼요? 존속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거 어때요? 을이에요. 지금 임차권 명령등기했죠. 이 을은요. 지금 한 임차권 명령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안 돼요. 이제 주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하던 용의권 파트예요. 좀 다시요. 지금 4개 나왔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묶어서 한 문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읽으시면 돼. 됐고. 크게 막 많이 보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줄근만 딱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저건 이제 다 알고 있고. 담보권 가야죠. 담보권이고. 첫 번째 또 요걸 거예요. 저당권. 자, 저당권은 또 첫 번째. 자, 의 보시고. 또 이제 적어 나올 거예요. 객체.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미리 그림 보시면 이 저당권이에요. 여기죠. 부동산의 일부에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또 첫 번째 적어왔어요. 객체. 자, 또 잘랐어요. 자, 원칙은 소유권이 대상이죠. 소유권 말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도 저당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이지만 말고 지상권,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요거 이제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객체가 되게 잘 나와요.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는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채권액과 채무자. 또 하나 있어요. 소유권 외에 권리일 때 권리의 표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저당권 설정 그러면 그거는 무슨 권리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 목적이잖아요. 소유권은 원래 안 적어져요. 근데 소유권 말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 권리 적어줘라 그 말이에요. 권리가 이제 전세권인지 지상권인지. 포인트는 소유권 외 권리일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책에서 자 153 그 객체 나와 있죠. 잘 봐주시고요. 그 끝에 또 체크하세요. 2번에 2번 필요적 기사 제목들 이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그 책에서 보시면 4번에 자 등기의 실행 나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 그러면 그거는 주등기 부등기? 원칙은 소유권에 대한 거죠. 그때는 주등기죠. 근데 이제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은 그거는 부기등기가 되겠지 이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154 중간에 동그라미 4번. 자 등기의 실행.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 소유권 외에는 뭐다? 부기등기. 그죠? 그리고 자 고개를 딱 드시고 이제 칠판을 딱 보세요. 요거 이제 기본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 올 거예요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자 그럼 이제 고개 드시고 자 책 그만 보고 자 이렇게 하세요. 저당권 이전 반갑죠? 이걸 맨날 보던 거 아니에요. 저당권 이전. 자 또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자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그럼 갑은 뭐라 부르고? 저당권 설정자. 을은 저당권자. 근데 그 후에 을이병한테 저당권 이전. 이게 저당권 이전이지. 이것은 이제 그러면 을이병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 병이니까 뭐라 불러? 그렇지. 저당권 양수인. 등기 의무자는? 을이니까 저당권자 그러든가 더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되겠지 이제. 이렇게 용어 나와야지. 됐고.
자,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이제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고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했고, 근데 그 후에 갑은 지금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권을 A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 요 그림 나와야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권 넘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자, 의뢰 등기를 이제 말소해야죠. 그것도 그거 나오고요. 말소 등기 같아. 그럼 다시요. 첫 번째, 변제가 원인이라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 원칙은 A죠. 근데 누구도 가능? 갑도 가능이고. 이렇게. 또 여기서 두 번째가 이제 의뢰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이제 의뢰 등기는 누가 말소한다? 이때는 A만. 갑은 아웃.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저당권 이전이든 말소든 3장의 이제 반복입니다. 이제 자, 책 좀 볼게요. 책에서는 자, 양가로 3번 저당권 이전. 신청인 줄 거주세요. 저당권 양수인이 권리자, 양도인이 의무자. 그 편 하나. 자, 그 2번에 니은번. 그 저당권 이전할 때 그 채권액은 적어줘요 말아요? 금액 적어줘요. 채권액 적어야 되고. 그럼 니은번 별표. 저당권 이전을 신청 요인은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자, 뭔가 하면 저당권을 넘겼어요. 그럼 우리는 피담보 채권은 넘어가요? 남아있어요? 같이 넘어가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적어줘.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 이렇게 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자, 4번 등기의 실행. 저당권 이전.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 언제나 부기등기. 소유권 외 이전이니까 됐고.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저당권 변경 등기와 있죠? 자, 고개를 드시고 이제 저당권 변경. 자, 얘가 뭐가 있다? 저당권 등에서 채권액의 증감, 또 뭐 이자의 증감, 다 변경이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당권 변경 등기는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 달라야지. 그래서 이해관계인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하고, 그거예요. 그래서 그 4번에서는 3번 별표 치고 등기의 실행. 자,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오늘 편안하면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고. 자, 또 넘어가서 옆에 5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 자, 또 이제 보세요. 여기 그림. 자, 보세요. 설정하고 넘어갔어요. 첫 번째 그림 여기서 저당권을 말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그렇지, 갑이지.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서 아웃이잖아요. 의무자는 누구? 저당권 양수인. 이렇게 말소 등기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설정하고 세우고 넘어갔다. 말소할 때 원인 나와 있고. 이게 또 거기 나와요. 말소 등기에서. 말소 등기 보세요. 자, 봐주시고 거기서도 이제 등기 신청인에서 니은 디귿 묶어주세요. 신청인에서 니은 디귿. 자, 니은번 저당권이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된 경우. 자, 그 니은번은 자 1번, 2번 몇 번? 몇 번? 2번이지?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요 그림이죠. 여기서 이제 자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 모두 가능하다. 뭔가 하면 요거 시험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원인이 변제인지 원인 안 나오면 당연히 뭐로 풀어라? 당연히 변제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가능이죠. 또 이제 3번 질문.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자, 거기는 요 그림이죠. 저당권 이전. 여기서는 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자, 의무자는 누구? 저당권 양수인. 을은 아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니은 디귿 묶어 놓으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이 그림 거의 뭐 이제 막 지극히 봤죠? 이제 다 해결되죠, 다? 어차피 이 그림이라니까요. 다른 그림 없어.
언제나 이제 반복되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그림은 설정 등기하고 저당권의 이전. 여기는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의 이전 비교. 이렇게. 그다음 이제 3번의 니은번. 그 3번의 니은번에서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3번의 니은. 거기 두 번째 끝에 줄 그어주세요. 두 번째 끝에 줄 준 거 보세요. 즉 저당권 이전된 경우 저당 설정자가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이전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요 그림 보세요. 지금 설정 등기하고 저당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해등기 말소할 거예요.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였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권리자 의무자인데 둘이 등기소 가가지고요. 의뢰등기를 지울까요? 병해등기를 지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주등기와 부기등기예요. 등기부에 이게 살아있어. 의뢰등기가 살아있으니까 의무자는 병이지만 뭘 지워라? 주등기를 말소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의뢰 주등기가 이제 지워지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뜻입니다. 이제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제 이렇게 주등기를 지운다는 거 포인트. 지금 표정이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수월 못 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거 딱 나오면요 이제 시기 웃어야 돼 이제. 아 저 또 나왔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또 나올 거거든 좀 이따가. 자 하나 보셨고, 자 지금 열심히 이제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다들 지금. 자 그다음 이제 근저당권. 근저당권은 첫 번째. 자 이거 줄 그어주세요. 필적사항 첫 번째가 근저당권 계약이라는 뜻. 제목 적어줘야 돼. 근저당권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나왔어요. 채권 최고액. 그다음 채무자. 그래서 자 여기 또 많이 넘어가. 155 끝에 그 기억번. 자, 첫 번째 이제 근저당권 계약이라는 뜻. 취지가 뜻이에요. 그럼 채권 최고액, 채무자 적어야죠. 됐고. 그지? 여긴 재밌는 게 요거는 옛날 시험 나오면은 딱 2개 나왔거든요. 지문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 채액을 단일하게 적어라. 뭔가 하면 채권 채액이 10억이에요. 근데 채권자가 둘이에요. 그럼 1인당 5억씩 묶어 10억. 묶어 10억 그 말이지. 단일하게 적어라. 또 그리고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예요. 그럼 등기부에는 채무자로 적어요? 연대 채무자로 적어요? 그냥 채무자예요.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두 문장이 주로 시험 나왔어요. 주로.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그 니은번 그 끝에 줄 그으세요. 채권 채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적어라. 됐고. 첫 번째 지문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디귿번. 그 뒤에 또 하나 있어요. 디귿번에 연대 채무자라도 등기부에 뭐라 적어라? 채무자로 적어라. 채무자. 그럼 이제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가 이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요거 나옵니다. 자 집한 보시고 이제 구분하셔야 돼. 자 요게 문제예요. 이제 제목이 근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좀 잘 집한 보세요. 다시 한번 쫙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제 그림 보세요. 이제 갑이랑 을, 갑과 을이 채권 채액 10억, 1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뭐라 불러요? 근저당권 설정자. 을은 근저당권자. 여기서 이제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을이 병한테 근저당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얼마예요? 채권이? 모르잖아요. 이거 채권 최고액이지. 10억 한도에서 지금 채권 채무가 막 증감 변동한 중이니까 을은병한테 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이라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근저당권 파트는 이전 나오면 자르세요.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그럼 이제 확정되기 전에는 보세요. 확정 전에는 을은병한테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돼.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자 근데 확정되기 전에요. 자 보세요. 을이 채권자 지위를 병에 넘기겠대. 뭔가 하면 요 자리에 똑같이 병이 들어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돼. 그때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계약 양도라 불러요. 뭐야? 여기. 자 원칙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고. 근데 이제 자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 지위가 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때는
계약 양도라 불러요. 뭔가 하면 계약자 지위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보세요. 여기 이제 10억에서 7억으로 금액이 확정이 딱 됐어요. 확정이 딱 되면 을은병한테 근저당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있어요. 이때는 원인을 확정 채권 양도라 적어줘요. 확정 채권 양도. 그럼 이제 공식이 딱 나와야 돼요.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은 양도할 수가 없고. 왜 없다? 금액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확정되기 전에 을이 병한테 채권자 지위를 넘긴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걸 이제 계약 양도라 불러요. 뭔가 하면 계약자 지위가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금액이 또 이제 10억에서 7억으로 확정이 딱 되면 그때는 채권 양도할 수가 있어요. 제목이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이제 요 두 개, 단어 두 개 외우셔야 되겠지.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어때요? 채무자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그림 보세요. 또 이제 갑이 을이랑 채권채액 10억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갑이요,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갑이 병한테 부탁했어요. 나 대신에 담보 좀 제공해라. 병이 나와서 뭐 했다? 담보 제공. 근저당권 설정. 여기서 이제 갑은 뭐라 부르고? 돈 빌려온 사람? 채무자. 을은 근저당권자. 병은 근저당권 설정자. 우리 등기는 얘를 근저당권 설정자 그랬고, 민법에서는 물상보증인 그랬고, 사회에서는 호구. 그게 나왔잖아. 이제 이렇게 세 개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느 날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요 이렇게 합니다. 자, 갑의 채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해요. 자, 문제는 보세요. 지금 채무자가 지금 갑에서 A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 똑같아. 지금 채권세 10억이죠. 그러면 A가 갑의 채무를 인수할 수가 있다 없다? 얼마인데? 모르잖아요.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고 또 잘라야 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확정 전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자리에 A가 똑같이 들어오겠다 그 말이에요. 채무자 지위를 나에게 달라. 이게 뭐다? 이게 계약 인수예요. 그럼 딱 나왔지. 위에는 계약 양도, 밑에는 계약 인수. 또 뭐 중첩주 인수 이렇게 됐고요. 이제 계약자 지위를 받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에는. 또 똑같아요. 7억을 정해졌다. 7억을 정해지면 요 A는 갑의 채무를 인수할 수가 있다죠. 요때는 확정 채무가 되는 거지.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이렇게 또 이게 확정 채무의 중첩적 인수. 그럼 이제 혹시요 민법 시간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들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등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공식만 딱 기억하세요. 공식은 자, 근저당권 이전, 근저당권 말소. 자,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확정되기 전에 계약자 지위를 달라.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때가 이제 계약 양도나 계약 인수입니다. 됐고, 확정이 딱 되면 확정 채권 양도 또는 확정 채무 인수. 이렇게. 그래서 공식만 딱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확정 전을 잘라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지문들은 한도 열심히 시험 나왔었어요. 25회 때까지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문제가 이게 패턴이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흐름만 잡으시면 돼. 확정전인지 훈지 꼭 이렇게 흐름만 잡고 됐고. 그래서 일단 보시고 그 밑에 나머지 지문들은 아직 보지 마시고 자 잡아놓고요. 옆에 하나만 더 보세요. 3번에 이제 권리질권. 이제 권리질권은 하나 적어놓으세요. 정식명칭. 권리질권의 정식명칭이 뭐다? 이거는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래요. 저당권부 권리질권. 뭔가 하면 저당권자는 이제요 변제기가 돼야 돈 내나 그럴 수 있죠. 저당권자가 변제기 전이면 은행 가가지고요 저당권을 담보로 돈 빌릴 수 있어요. 그걸 저당권부 권리질권 그래요. 하나,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저당권부 권리질권. 요거는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저당권에 대한 질권이니까 부기등기지. 소유권의 권리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등기. 딱 두 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각종 권리 파트는 필요적 사항이 있죠. 그건 꼭 보셔야 돼. 필요적 사항들은.
뭐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이고, 그리고 또 용의권이든 저당권이든 지금 많이 볼라 애쓰지 마시고요. 지금 책에 줄근 지문들이 있죠. 그 위주로 한쪽 봐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런 그림을 보세요. 우리가 앞에 다 나온 거죠. 지금 3장 할 때. 3장 할 때 각종 권리에 그거였어요.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거 아니었어요. 오늘 이번 시간 보셨고. 자, 아까 이제 처음에 오늘 네 타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분 건물하고 가처분을 딱 보고요. 4교시에 가등기 볼게요. 네 타임을 하겠습니다. 수업은 빨리 끝내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